연방정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캐나다인 숫자가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17일 기준으로 캐나다 인구 24.21%가 최소 1차 접종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70세에서 80세 성인의 79.45%가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것이며 80세 이상은 86.63%가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을 나타냅니다. 17일 기준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캐나다인의 총수는 89만 9,946명이며 이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2.3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통계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새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이 드디어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보험은 개개인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기존 보험보다 약 2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마이크 파너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지난 40년 이상 이보다 더 BC주에서 기본 보험료가 인하된 적이 없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ICBC는 얼마 전 기존 보험료로 선불을 낸 고객들에게 그 차액만큼 환불해준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ICBC는 2020년 초에 새 보험 정책을 발표하며 보험료를 약 20% 정도 인하한다 밝히고 이를 시행하였는데요. 이 당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에게 치료비 상한을 최소 750만 불로 책정할 것이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기존 보험 정책에서 발생했던 법적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했다 덧붙였습니다. 또 분쟁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불만이 있거나 공정성 문제가 있는 건들은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민사해결재판소 및 BC 행정감찰관 또 ICBC 공정사무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비 BC주 법무부 장관은 고가의 변호사 비용 및 법률 비용을 제거해 BC주 주민들이 더 저렴한 보험료와 훨씬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라며 이제 보상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새 보험 시스템은 기존 보험 시스템에서 약 15억 불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 전역에 COVID-19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말까지 18세 이상의 온타리오주의 성인들은 모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월 30일부터 55세 이상 온타리오주 주민은 토론토가 운영하는 클리닉을 포함하여 주 전역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관계자는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짧은 브리핑을 통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연령층을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타리오주는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주민, 체질량 지수가 40 이상인 주민, 발달 장애가 있는 주민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온타리오주는 5월에는 매주 78만 개, 6월에는 매주 93만 개 이상의 화이자 백신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38만 8천 개의 모더나 백신도 도착할 예정입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추가 백신이 언제 도착할지는 소식이 없으며 정부는 30만 개의 존슨앤존슨 백신이 주별로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주 백신 계획에 따르면 백신 접종 가능 연령층을 5월 3일부터는 50세 이상, 5월 10일부터 40세 이상, 5월 17일부터 30세 이상, 5월 24일부터 18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1일까지 온타리오주 성인의 40%에게 1차 백신을 투여하고 하루 평균 10만 7천 개의 백신을 투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 반면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안전조치를 고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사회의 전염 수준이 높고 인구의 약 3분의 2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안전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만 아는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들에게 제공할 더욱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감염병 전문가인 수몬 차크라바티는 아직 안전지침이 바뀌기에는 이르지만 사람들이 공식적인 지도를 기다리는 것에 지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전한 틀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명만 예방접종을 받은 일부 가정에는 이미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제스 프리아스는 열흘 전 첫 백신을 받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은 그에게 마음의 안전을 주었지만 여전히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녀는 백신을 맞은 후 특별한 안전지침이 주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왜 내가 지금 당장 백신을 맞을까? 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백신을 1회 접종받으면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약 80%의 예방 효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경과학자인 사만다 야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회 접종을 받게 되면 현재의 위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병원에 대한 압력 또한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이 90%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2회 접종을 받을 때까지는 제한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야미는 어머니의 날이나 아버지의 날 같은 가족 행사가 다가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으로부터 다른 명확한 지침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캐나다인들은 백신 접종을 받은 부모들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현재 같은 상황에는 그러한 결정이 위험을 더 높인다고 말합니다. 야미는 백신은 예방 효과는 매우 높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고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 며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공공보건 책임자인 닥터 테리사 탐은 캐나다 인구의 75%가 첫 번째 투여를, 그중 20%가 두 번째 백신을 투여를 완료하면 올 여름부터 규제가 풀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엘버타 대학의 전염병 전문가인 니코라 색신저 박사는 아직 백신 분야에는 좋은 결과에 대한 증거가 많지 않다. 라며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모임과 마스크, 공공생활 등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자유로움을 받는다면 백신 접종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며 백신에 대한 또 다른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 주정부가 지난 4월 29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총 8곳으로 캘거리, 에드먼튼 레드디어, 에어드리 스트라스코나 카운티, 레스브리지 포트 맥머리, 그랜드 프레리 지역이 이에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4월 30일부터 일일 개인 트레이닝과 팀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실내 피트니스 활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월요일부터는 해당 지역의 모든 7학년에서부터 12학년 학생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 새로운 규제는 알버타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보건 규제에 더해 시행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백신 접종이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보건 책임자 디나 힌쇼 박사는 앞으로 몇 주만 더 견디면 백신 프로그램이 더 많은 알버타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모두 해제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14일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라고 말하며 다만 14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등 변이 바이러스 위험성이 높은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는 접종을 모두 마쳤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교민과 유학생 등은 국내 입국 시 14일의 격리를 거쳐야 합니다.